안녕하세요, 장희탁입니다. 2022년 내년에 나올 전기차만 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전기차만 내년 거 딱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내연기관 차는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좀 손해보고 그냥 팔고 또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게 안 돼! 전기차는 딱 사면은 2년 갖고 있어야 돼요. 보조금 받아서 다 사시잖아요. 보조금 받아서 산 거는 2년 동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내년에 무슨 차가 나오는지 이런 걸 다 계획을 잡고 그 차 딱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딱 사셔야 돼요. 예, 게다가 이제 처음에 출시되면은 수요가 팍 몰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서 이렇게 찜을 해놔야지 보조금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를 살 때는 이렇게 계획성 있게 딱 무슨 차 나오는지 딱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기업에서 다 감추려고 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캐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 감안하고 보세요. 자, 참고로 전기차는 출시가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금을 1년 단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초에 서울시는 몇 대, 뭐 부산은 몇 대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보조금 신청해가지고서 받잖아요. 그럼 보조금 다 끝나버리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출시를 해서 그 보조금이랑 매칭해서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하반기에 딱 내놨는데 보조금이 없으면은 차 내놓는데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상반기에 다 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출시된 회사들은 그게 잘 안 된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본사에서 물량을 상반기에 잘 안 줘서 아니면은 출시 자체가 좀 하반기라서 뭐 이런 거지 대부분 상반기에 전기차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년에 나올 전기차들이 대부분 다 상반기 출시 예정이에요. 내년에 나올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게 현대 아이오닉 6죠. 프로페시. 포르쉐보다 멋있는 에어로다이나믹 쫙 컨셉트카 보고서는 막 와, 저거 사야겠다. 딱 해가지고 딱 했는데 요즘에 스파이차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뭐지? 90년대 아반떼가 돌아다니나?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컨셉트카 딱 나왔을 때는 김태희인데 소개팅 사진을 딱 보여 이렇게 생긴 애래 해가지고 카톡으로 딱 보내줬는데 정말? 그리고 딱 나갔는데 뭐야? 포토샵에 쾌거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현대자동차에서도 뭐 막판 출시를 두고 고민이 많아요. 디자인 다듬고 막 다시 수정하고 몇 번 이게 무슨 이게 제가 함부로 막 얘기했다가 이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하여튼 이게 출시 막판 진통이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작 이 컨셉트카의 그 느낌을 살리려면은 이거는 정말 프레임리스 도어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문짝 자체가 이게 위장막으로 다 둘러싸이지 않은 부위만 봐도 이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프레임리스 도어 이거 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에요. 내가 그쪽 출신이었으니까 진짜 내가 얘기해드리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참고로 아이오닉 6는 5,500만원 이하부터 시작되는 모델도 있고요. 5,500만원 넘는 그런 고성능 모델도 나오고 뭐 600마력 언저리가 되는 그런 완전 고성능 모델까지 나와서 뭐 시속 100km까지 막 3초대 초반에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하고 워낙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프레임리스도 하세요. 이거는 진짜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쉽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도 전기차가 한 대 나오죠. GV70의 전동화 모델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막 받을 만한 모델은 아니에요. G80 전기차처럼 GV70을 엔진 딱 드러내고 거기에 전기 모터랑 전기 배터리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전기 배터리가 G80에 있는 것보다 조금 작아요. 77.4kWh 배터리가 들어가고 4륜구동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400마력이 조금 넘는 정도의 파워로 시속 100km까지 한 4.5초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평소에 크루징할 때는 뒷바퀴로만 이렇게 구동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을 높여주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G80 전동화 모델보다 이게 SUV라서 효율이 조금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이런 걸 해서 G80 전동화 모델보다도 조금 더 효율이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가격이 이게 4륜구동 단일 모델로만 나오는데 아마 8천만 원 넘을 거예요. 8,500은 안 넘을 거예요. 8,500을 넘으면은 보조금을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아마 8,500 이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옵션 붙이면은 뭐 9,000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 모델은 8,000 정도에 아마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GV80 전동화 모델이 8,700만 원부터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700, 뭐 6, 700 정도 좀 저렴하게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아에서는 전기차가 2대나 나와요. 일단 다 아시는 EV6 GT. 예, 저도 이거 예약 지금 걸어놓기는 했는데, 예, 이거 584마력, 시속 100km까지 3.5초. 맥라렌이랑 막 이렇게 비비고, 막 포르쉐랑 비비고, 뭐 이런 엄청난 고성능 전기차, 요거 하반기에 나온대요, 하반기. 요거 사실 분들은 상반기에 전기차 어줍지 않은 거 사면 이거 못 사요.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전기차를, 예, 1년 단위로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EV6 GT 사실 분들 기다리셔야 됩니다. 7560 사실 거예요? EV6 GT 사실 거예요? 어떤 차가 될지 모르겠어. 나를 모르겠어. 이러다가 어디서 어줍지 않은 무슨 내연기관차 올드카 하나 사올지도 몰라. M3 뭐 이런 거 사올지 몰라. EV6 GT 요거에 대항하는 현대자동차에서도 고성능 모델이 나오는데 아이오닉 5N, 아이오닉 5N으로 뭐 회사 내부에서도 이름은 정한 것 같긴 한데요. 요게 근데 내년에 나올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오닉 5로도 고성능 모델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니로 전기차, 니로 EV. 요거 상반기 중으로 예정은 돼 있는데 이게 딱 나오면은 이게 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니로가 다 좋았는데 못생겨서 안 샀었잖아요. 아니, 막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막 뭐 연봉도 좋고 막 운동도 잘하고 다 하는데 얼굴이 이게 좀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성형을 싹 해가지고 딱 왔어. 됐지? 나머지가 그대로야. 배터리도 기존 거 그대로, 파워도 기존 거 그대로. 그러니까 기존 시스템 그대로 이렇게 잘 만져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디자인을 엄청나게 멋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이거면 되잖아요. 니로 EV 이것도 막 더 만지고 막 뭐 배터리 새 거 뭐 해가지고 넣고 막 그러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거예요. 가격 딱 잡으면서 못생겨서 안 샀었던 사람들 잘생겨졌다 사라 이거잖아요. 딱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좀 더 프리미엄한 거 가려면은 뭐 EV6도 있고 GV60도 있고 많잖아요. 니로 EV의 위치는 딱 잘생겨지면 딱 그 정도면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아에서 또 전기차 하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꿈 얘기입니다. 이거 꿈 얘기예요. 레이 전기차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내년인지 아니면 그 다음 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이 꿈에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은 소형 상용으로 그러니까 뒷좌석이 없고 뒷좌석이 밴 형태로 되는 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레이 전기차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산형 전기차예요.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10년 전에 신기한 차로 나왔어. 그때 당시 16.4kWh 배터리에 시속 100km 정도 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전기차였는데 요거를 기본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16.4kWh 배터리 들어간 곳에다가 배터리를 조금 더 넣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성분, 그 니켈, 코발트, 망간 뭐 이런 거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조정만 해도 용량은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배터리 밀도를 높인다 그러나요? 그래서 용량을 뭐 30kWh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은 항속거리가 뭐 200km까지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최고 시속이 130km 정도고 전기 모터도 그렇게 센 거를 넣는 것 같진 않아요. 요게 이렇게 5명 타는 차들 사이에서 막 겨루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용차, 소형 상용차 그러니까 이제 뭐 마스터 전기차라든지 요런 그 중국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만든 한국산 차들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차들이랑 이렇게 겨루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소형 상용차 쪽으로 이렇게 좀 어필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직 내부에서도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조심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귓속말을 해주더라고요. 현대기아 자동차 뭐 제네시스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 쪽으로 넘어오면은 볼트 EV, 볼트 EUV. 사실 이게 가장 가성비 전기차 그러면 이거예요. 볼트 EV랑 볼트 EUV. 벌써 가격이 나왔는데 가격이 상당히 좋아요. 4,130만 원. 그리고 볼트 EUV 요거는 4,490만 원. 그래서 뭐 보조금 받으면은 3,000만 원대 중반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도 괜찮아. LG 배터리 이게 좀 뭐 이슈는 있어가지고 출시가 좀 뒤로 미뤄지긴 했지만 그 이슈 있었던 만큼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졌겠다라는 그런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차인 것 같은데 배터리 용량도 괜찮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뭐 400km가 다 넘어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히트 펌프가 없어. 히트 펌프가 없어서 겨울철에 주행 가는 거리가 쭉 떨어집니다.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볼트 EV 같은 경우는 414km인데 저온에서 추울 때는 273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히터 키고 이렇게 하면은 히트 펌프가 없기 때문에
예, 겨울철에 타기 조금 불편할 수 있어서 이제 가격이 4,1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구입가는 3천만 원대 중반 정도 이렇게 맞춰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중요하다 그런 분들은 아마 볼트 EV랑 니로 EV 이런 거 중에서 이제 고를 텐데, 진정한 가성비 따지는 거는 아마 볼트 EV가 가성비 왕이 아닐까 생각은 딱 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갑자기 쌍용에서 갑자기 가성비 왕은 내 거 딱 하면서 코란도 이모션 이게 나왔어. 코란도의 전기차 버전이죠. 예,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지 않으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구나. 근데 코란도 이모션, 예, 코란도를 베이스로 해서 전기차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스펙이 좀 보잘것 없어요. 배터리가 61.5kWh 배터리가 들어가고, 최고 속도 163. 이건 괜찮아. 근데 가속 충전해서 가는 거리가 307km밖에 안 나와요. 이거 너무 대충 만든 것 같은데? 307km밖에 안 나오고, 이게 히트 펌프가 있는 모델이 있고 히트 펌프가 없는 모델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격 차이가 있겠죠. 히트 펌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하여튼 가성비가 중요하신 분들은 코란도 이모션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가성비가 아주 좋진 않은 게 4천만 원 중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조금 받아서 뭐 3천만 원 후반대 정도가 될 텐데, 이러면은 이것도 가성비라고 딱히 할 수도 없는 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르노 삼성자동차는 올해 새로 투입되는 전기차는 따로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정도까지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에 출시될지 안 될지도 아직까지는 뭐 모르고, 또 진짜 부산 공장에서 진짜 만들어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르노 삼성 부산 공장의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 얘기는 제가 좀 계속 좀 파내고 있거든요. 요거는 아마 별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차로 넘어와서 내년에는 EQ2가 나옵니다. EQS랑 거의 비슷한 느낌의 조금 사이즈만 작은 거. 그러니까 약간 이제 EQS가 라지 사이즈면은 요건 이제 미디움 사이즈 정도 EQ2가 나옵니다. 배터리도 뭐 90kWh에서 상당히 넉넉한 배터리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후륜 구동 모델만 이것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215kW 모터니까 뭐 이제 300마력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300마력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300마력 정도의 모터에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후반까지도 간다.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장점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EQ2 요거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EQB가 또 나옵니다. EQA가 작년에 5,990만 원으로 선풍적인 파란을 일으켰잖아요. 많이 팔리지는 못해서, 물량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진 않아가지고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내년에는 EQA랑 똑같은 시스템에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운 거죠. 7인승까지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7인승으로 나올지 5인승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EQA에 들어간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 모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쓰는데, EQA가 69.7kWh 배터리에 요걸로 이제 302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었는데, 요거보다는 덩치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아마 200km대 뭐 요 정도 후반대 정도가 아마 인증을 받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MW. 올해 BMW iX 출시하면서 제가 막 욕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시승했던 요 차인데, 이제 제대로 된 전기차들이 이제 속속 나옵니다. i4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iX3는 지금 이미 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iX3 7,500만 원 정도에 뭐 이렇게 파는데, 요거는 뭐 조만간 시승차 잡아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시승을 하면서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내년에는 i4는 두 가지 모델이 들어와요. i4 40 모델이랑 M50 모델, 이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40 모델은 후륜 구동이고요. M50은 사륜 구동입니다. M50의 경우 앞에는 258마력 전기 모터, 그리고 뒤에는 313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해서 총 544마력짜리. 와.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3.8초 나오고, 요것도 엄청난 차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i4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4시리즈 그랑 쿠페, 요거를 기반으로 엔진 드러내고 거기다 전기 시스템 이렇게 넣은 차거든요. 근데 좀 실내도 좀 많이 바꾸긴 했죠. 그래서 전기차로 좀 제대로 만든 전기차 느낌을 내긴 했는데, 기본이 된 모델은 내연기관차 차대를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미니에서도 전기차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야, 이거 배터리도 작고 주행 가는 거리도 뭐 이렇게 안 되고, 어떻게 최고 속도도 1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에서 타는 전기차예요. 배터리도 32.6kWh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요거 가속 충전하면 234km 정도 주행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으면 160km, 170km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모터도 184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좀 마일드한 세팅이고,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그냥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타는 차지, 뭐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이러는 차는 아닌 걸로
예, 유럽의 전기차 이렇게 두 종류라고 말씀드리고 도시형 전기차 있고 GT 좀 멀리 가는 전기차 있고 이렇게 좀 세그멘트가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니는 도시형 전기차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우디도 새로운 전기차를 투입을 하는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Q4 이트론 우리나라 투싼 정도의 크기인데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고 사륜구동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55kWh 배터리랑 82kWh 배터리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는 82kWh 배터리 모델만 들어올 것 같아요. 204마력 정도 되는 전기 모터가 뒷바퀴에만 있는 그 42트론 모델, 후륜구동 모델 요것만 위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 52트론 앞에도 전기 모터를 넣은 사륜구동 모델이죠. Q4 52트론 사륜구동 모델 그리고 합산 출력이 299마력이 되는 요것도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아우디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아우디 이트론과 이트론 패스트백 요거를 사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온 상태에서 일단 사전 계약만 걸어놓는 뭐 요런 것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우디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폭스바겐은 내년에 뭐 폭스바겐 골프 상반기에 내보내는 거 외에 폭스바겐 ID4라는 전기차도 준비 중입니다. 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디 Q4 이트론 요거랑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폭스바겐 전기차인데 요게 아우디 Q4 이트론 40 모델이랑 스펙이 똑같아요. 204마력 내는 후륜구동 기반의 전기차고요. 그리고 뭐 최고 속도 160 정도에 뭐 시속 100km까지 8.5초 정도 된다. 차 크기도 Q4 이트론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물량을 상반기에 이거를 못하고 아마 하반기에 출시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ID4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다른 전기차 사시면 안 돼요. ID4 요거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고 해요. 볼보도 두 종의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XC40을 기반으로 만든 XC40 리차지 그리고 XC40 리차지의 뒷부분을 패스트백 스타일로 이렇게 날렵하게 만든 C40 리차지 이렇게 두 종의 전기차를 준비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스펙은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78kWh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고 아마도 다 듀얼 모터가 들어간 모델로 수입을 할 것 같아요. 전기 모터 하나만 들어간 걸로 해서 이제 6,000 이하로 맞출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준비는 했었는데 이게 5,500으로 낮춰지니까 그냥 이제 거기 5,500 맞출까 말까 막 요런 걸 아직 완전히 결정을 못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볼보의 전기차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 요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차랑 차대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공유하고 있는 폴스타 2 모델이 1월 18일 날 공개가 되고요. 1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약을 받습니다. 저도 요거 조금 노리고 있긴 해요. 폴스타 2. 이게 어떤 차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떤 스펙으로 들어올지가 아주 완벽하게 제가 알지를 못해서 아직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일단 전기 배터리가 두 종류로 나와요. 64kWh 배터리가 들어간 거랑 78kWh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간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78kWh 배터리로만 들어옵니다. 78kWh 배터리는 LG가 공급하고 있고요. 64kWh 배터리는 중국 CATL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CATL 배터리는 그냥 중국에서만 팔고요. LG 배터리가 들어간 78kWh 고급 모델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요게 WLTP 기준으로 한 470km 정도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은 400km가 약간 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뭐 고급 모델은 뭐 올린지 서스펜션도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볼보의 XC40 리차지나 C40 리차지보다도 조금 한 단계 더 고급화 전략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요거 1월 18일 어떤 모델로 라인업 맞춰서 나오는지는 그때 딱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조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렉서스도 전기차 내오는데 이거 UX302라는 모델이에요. 렉서스 UX에 내연기관 드러내고 거기다가 전기 모터랑 이렇게 뭐 넣어가지고 만든 그 전기차인데 전륜구동이고요. 201마력에 토크가 30.6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7.5초. 배터리 용량도 54.3. WLTP로 315km를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한 240, 50 정도. 이게 토요타 렉서스가 이게 내연기관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뭉클한 차들을 내놓는데 요즘에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아무 감동이 없는 차들을 이렇게 현대기아보다도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이렇게 딱 매력적인 뭐 숫자가 없어요. 감성으로 다야죠 렉서스도 이제.
예, 백기훈 PD가 렉서스는 감성이라고 합니다. 안티팬 생기겠다. 렉서스 팬들도 싫어하고 렉서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발언이야. 자, 그리고 테슬라도 뭐 이거를 계속 예약은 받고 있는데 이게 진짜 내년에 나오는지 모르겠고, 제 친구들도 지금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뭐 내년에 나오긴 나오겠죠. 예, 근데 가격을 얼마에 나오는지 얘기를 안 해줘. 이 사람들이 예약금만 100만 원씩 받고 가격이 얼마인지 뭐 안 써놨어요. 일단 예약금 100만 원 걸어놓으면은 출시될 때, 차 나올 때 그때 가격 이게 정해주냐 고 이상한 가격 정책으로 가는데, 일단 뭐 차가 워낙 좋고 뭐 제로백이 2.1초라고 그러고 좀 넘사벽 스펙이잖아요. 1020마력 최강전기차죠. 최강전기차. 그리고 모델 X도 제로백 2.6초. 이것도 1020마력. 예, 모터가 3개예요. 앞에 모터 하나, 뒤에 모터 2개. 이런 거의 미친 전기차. 이거를 가격표 없이 일단 계약금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홍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제 나와요? 이런 거를 물어볼 데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야 돼. 근데 이런 정책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죠. 제 친구도 이 얘기를 하는데, 모델 S를 예약을 해놨어. 그러면은 딱 나오면 바로 보조금 매칭해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약을 해놨으니까 다른 전기차를 못 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믿고 기다려야 돼. 근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 안 나오고 2023년에 한국에는 출시하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그냥 계약 취소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테슬라가 지금 이랬잖아요. 작년에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모델 5,999만 원짜리 요거 계약해 놓으신 분들, 요거 기다리고 다른 전기차 나와도 사고 싶은 거 막 참고 요거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통보해 줬잖아. 안 들어오기로 했어. 취소해. 계약금 돌려줄게. 이거를 아무도 욕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이거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테슬라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막 화를 내. 기업이 알아서 하는데 무슨 기레기가 거기다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막 화를 내. 테슬라 오너분들이 또 와서 막 화를 내. 그러지 마세요. 그게 테슬라를 좀 더 좋게 감싸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을 해주셔야죠. 지적하는 사람들 막 몰려가가지고서는 막 단체로 막 진짜 깡패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회사한테다가 얘기를 해서 회사가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하게, 한국 소비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 회사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네, 뭐 마지막에 제가 테슬라 얘기하다가 괜히 괜히 갑자기 이게 뭐 이랬는데, 오늘 유쾌하게 연말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내년에 나올 전기차 꼭 계획성 있게, 전기차 한 번 사면 2년 동안 다른 차 못 보고 이 차랑 싫으나 좋으나 2년 동안 그냥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2년 동안 그냥 타야 되거든요. 전기차 선택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도 요것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시간이 너무 넘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렇게 저가 전기차 여기 약간 이상한 차들이 조금 나올라 그래. 젤라라는 트럭이랑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T1? SS 모터스의 젤라라는 트럭, ZELL, 이제 젤라, 이거 졸라 이거. 근데 이런 거랑 하여튼 에디슨 모터스의 스마트 T1 이게 차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것도 웃기고. 마쓰다에서 또 마쓰다 자동차에서 또 힘 HIM이라는 요 전기차를 또 내놓는다고 이거를 하는데, 이걸 또 독자 모델이라고 이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 진짜 요거를 코리아 에어카고 에이전시라는 낯선 회사에서 LSEV라는 차 요거랑 마쓰다 힘이랑 나 이거를 또 마쓰다 또 회사 찾아오겠네 이거. 이런 거 어떡하지? 다음 시간에 이거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독자 모델에 목숨 걸었어 이 사람들. 진짜 독자적으로 좀 하시든가. 회장님 얼굴 또 한번 뵙겠네요. 회장님 또 악수 한번 해드려야지. 미디어